소장들의 수다스러운 점심시간 소주점. 저희가 저번 시간에 답사 갔다 온 땅들을 다 같이 공유해서 봤고 최종 선정을 땅을 한 가지 했어요. 이제 그 다음으로 디자인 단계 넘어가기 전에 다른 펜션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자 해서 사례를 하나씩 정해서 오늘 이제 공유하기로 했잖아요. 희원 소장님이랑 제가 호지. 이제 강릉에 있는 호지 펜션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안 소장님이랑 이 소장님이 저희가 아쉬 하우스. 가평에 있는 네. 아시하우스. 그 호지는 사실 우리가 생각했었던 4동 플러스 1동, 5동. 네, 저희 로 컨셉이랑도 구성된- 잘 맞았었고 그러면은 호지 하우스 먼저 설명을 들어볼까요? 크게는 뭐 건축적인 얘기가 있고 브랜딩에 대한 얘기 네. 그리고 이제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머무는 사람들한테 어떤 경험을 주는지 뭐 이런 측면의 얘기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페이지는 설계한 그 건축사 사무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인데 이게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문구인데 이게 호지에서의 경험 중에 조금 큰 줄기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이듯이 5개 정도의 떨어진 건물들이 있고 이거를 연결하는 브릿지가 있고 보면은 밤으로 설정돼 있는데 그 밤에 이제 그 마을의 불빛들로 이루어지는 그런 마을 풍경 같은 거를 경험하게 해주는 걸 보여주는 이미지인 것 같고요. 여기 시설로 소개되고 있는 거는 2인실에서부터 5인실까지 조금 다양한 구성으로 갖추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뭐 조식을 제공하는 부분이라든지 바베큐를 주는 부분 이런 것들이 펜션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경험할 때 야외에서 활동하는 것 중에서 같이 활용하기 좋은 콘텐츠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다 개별 동마다의 취사시설은 있는데 공용시설에서 같이 조식을 먹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여기 사람들 평이 제일 높은 게 그래도 조용히 쉬기 좋다. 인테리어가 멋지다.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위치적인 거는 서울에서는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걸로는 나와 있어요. 뭐 이 위치가 조금 들어와서 봤을 때 주변에 이제 누릴 수 있는 주변 시설 같은 거 그런 것 중에서 5km 정도 거리의 해변에 도달할 수 있고 바로 인접해서는 저수지하고 이제 천이 같이 있어서 주변 풍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좀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선택지가 다양한 것도 메리트인 것 같아요. 천, 저수지, 해변. 수공간이어도 전혀 다른 느낌이니까. 네. 그리고 이 주변으로 그래도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마트나 이런 것들이 도보생활권으로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5km 정도 위치에 마트가 하나 있어서 필요하면 거기서 장을 보고 오시면 좋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크게는 지금 대지 면적이 사실 3,500내외로는 봤는데 이 정도 언저리였던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외부 면적을 크게 좀 잡고는 있는 것 같고 건축 면적이 한 383이니까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주변 보면 다 논밭이에요. 그래서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마을처럼 이렇게 군집해 있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고요. 지형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막 대단히 낮은 건 아니더라도 지형이 주변보다는 조금 낮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좀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내부에 용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미리 예측해서 디자인을 한 게 있는데 보시면 이 떨어져 있는 동들을 연결하는 이 다리들이 조금 떠 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물이 고일 수 있는 상황일 때 그거를 조망할 수 있고 그거에 또 보행이나 이런 거에는 불편함이 없는 상태로 같이 고려가 된 디자인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의 디자인의 특색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기존의 대지 레벨을 존중하고 굳이 도로 레벨이랑 맞추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예 건물을 도로 레벨에 맞춰서 띄워놓고 기존의 대지에서 식생이 좀 더 자유롭게 자랄 수 있는 점? 사실 길이 어떻게 보면 저 원형이 그냥 길일 수도 있는데 계단 3개 정도 띄어 올리니까 다리처럼 느껴져서 그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배치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상시 있는 수공간이 아니라 그냥 때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웅덩이를 조금 예측해서 아예 초창기부터 조경 계획을 해놓은 거를 볼 수가 있고 뭐 향 같은 경우도 오래 머물거나 이런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자율적으로 개념에 맞춰서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주차장 같은 경우도 메인 이제 도로에서 들어왔을 때 주차장이 있고 이 안에서는 이 주차장에서 조금 떨어져 가지고 내부 공간만 좀 경험할 수 있게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여기에서 봤을 때 이제 도로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앞에 주차장이 있고요. 여기 앞에 공용 공간이 있고
이 위에 표시된 3개가 숙소동, 그리고 여기가 그 건축주분이 거주하시는 단독주택동이 있는데 다 이제 형태적으로는 조금 다른 조형 어휘를 가지고 있는 게 특색이고 되게 그 기하학적인 원형의 브릿지가 연결을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주변으로 사실 논밭이다 보니까 또 이제 담장도 없고 하니까 이 개별적인 건물들의 존재감이 확실히 더 되게 부각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멀리서 봤을 때 지붕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공용 공간 왔을 때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곳이고 아침에 조식을 먹을 수 있는 곳. 그냥 가끔은 이벤트도 열어서 여기 이제 집주인분이 소셜 다이닝처럼 해서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신청 인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녁만 신청해가지고 같이 공간을 즐기거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약간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어요. 여기는 숙박객들끼리 이렇게 와서 게스트하우스처럼 소통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도 쓰는 건가요? 그거를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각 집들이 조성되어 있는 게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고 하나의 길을 공유하면서 마주치는 것도 유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용 공간에서도 테이블을 나누지 않고 하나의 테이블로 쭉 길게 놔둔 것이 숙박객들끼리 서로 어느 정도 공유하면서 소통이 오갈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열어놨다고 생각했거든요. 가구가 그 길의 역할이랑 유사하게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우연한 마주침. 네. 아, 나도 이런 말 하고 싶어. 아, 선생님 잘하시네. 우연한 마주침. 이 평면이랑 단면 보면은 거의 약간 크게는 공용 공간이면서 양 귀퉁이로 창고랑 뭐 화장실, 세탁실 정도 구성이 돼 있고 큰 하나의 실로 구획이 돼 있어서 이제 기둥이랑 보는 날씨고 이제 벽체는 시멘트 블록으로 구획이 돼 있고요. 지붕은 또 철골로 그래서 약간 이제 가볍게 계획이 되어 있는 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저 처마를 길게 뺀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데크가 다 있어요. 모든 동마다. 그래서 뭐 디자인의 연속성일 수도 있겠지만 충분한 처마 공간을 만들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 기능적인 거 하고 나머지들은 이런 데크를 다 뭐 바베큐나 화로대나 이런 식으로 나머지 동들에서는 활용을 하더라고요. 사진에서도 보니까 비가 왔을 때 이 원형 다리 안에 조경들을 바라보는 풍경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 밖으로 나가진 않고 처마 공간 아래에서 의자를 두고 약간 풍경을 감상하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리뷰로.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되게 좋겠다 싶어서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부를 감상하는 공간이 되는 되게 좋은 공간이네요. 처마 및 공간. 되게 넉넉해요. 공용 공간에 있는 저 데크 부분은 주차하고 짐 들고 와서 리셉션 안내받고 그 원형 다리로 접근하는 그 경로인 것 같긴 맞아요. 해요. 저기. 그래서 또 넓은 것도 있겠네요. 네, 그건.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개 동에 대해서는 비슷한 맥락이기는 하거든요. 재료는 거의 마감은 비슷한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노출 콘크리트인데 하부는 치핑을 써서 조금 이제 텍스처감을 다르게 가지고 가고 있고 지붕은 골광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둥근 집, 긴 집, 팔각집 이렇게 딱 봤을 때 조형어의 그대로의 그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다 이런 천창 디자인이 다르게 디자인이 돼 있고요. 저는 이거 디자인 보면서 되게 경제적인 조합으로 그냥 잘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이게 노출 콘크리트인데 거푸집을 노출 콘크리트 전용 막 그렇게 쓴 것 같지는 좀 않은 느낌. 견출 마감 정도로 하고 예를 들어서 공용 공간 같은 경우는 그냥 필요한 게 조적으로 해버리고 그 천장은 다 철골로 한 거가 되게 경제적인 조합으로 하되 그냥 그걸 일정하게 하면은 그 형태가 되게 부각될 수 있으니까 그거 형태 플레이를 좀 적극적으로 한 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이란 느낌도 더 강하고 다양함도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형태는 다르지만 재료가 통일되는 느낌이 있으니까요. 그 설계하신 분도 그 시골에서 그 주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형들이나 형태를 조금 착안해서 디자인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그 로우함에서 오는 그거를 충족시켜주기에 되게 적합한 재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날것의 맛. 네. 그러면서도 또 노출 콘크리트가 가지는 좀 견고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 조형성이 되게 더 부각되게 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부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주방 취사 시설이 모든 실의 거의 중심 공간에 약간 오브제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제 밖에서 봤던 이렇게 조각난 창 같은 것들이 이제 둥근 집에서는 조금 포인트가 되는 빛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딱 정면에서 봤을 때랑 평면에서 봤을 때랑 원경에서 봤을 때랑 약간 다 모습들이 되게 다른 게 또 매력인 것 같아요. 공룡 발자국 같아. 네, 막 튤립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 양끝에 튀어나온 애들이 뭐 화장실이랑 샤워실, 기본적으로는 다 화장실이랑 샤워실을 구분해 두었더라고요. 다른 동들도. 그래서 파우더룸 겸해서 화장실을 같이 구획하고 있고, 나머지는 요 가운데 주방을 중심으로 열려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문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실이 구획되는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둥은 없고 다 벽식 구조고. 그 저는 이 여러 동의 평면들을 봤을 때 재밌다고 느껴진 게 그 모든 도형에 접으면은 똑같은 대칭 형태로 평면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도형적인 거랑 그런 대칭적인 거를 의식하셔서 계획을 했다는 걸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가구나 실배치 같은 거를 좀 비교해서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이게 주방이 중심이다 보니까 이 후드도 이건 비대칭이거든요. 또 이게 딱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삼각형 모양도 비대칭이고 이 후드도 다 비대칭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딱 의도된 것 같은 디자인인 거를 되게 드러나게 했더라고요. 근데 저 길쭉하게 나 있는 연통 저 부분을 저렇게 원피스로 갖다가 마감하는 게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층고는 꽤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마루까지는 좀 층고가 있는 편인데 나머지 동들도 다 저렇게 후드를 뽑았더라고요. 특이하다. 거기에 또 천창 빛이 떨어지니까 더 특이해 보일 것 같아요. 오브제적 성격이 더 강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보면은 현관이라고 우리가 석재를 쓰거나 타일을 쓰거나 하는 식으로 신발 벗는 공간들 따로 구획하잖아요. 여기는 그 밖에 이제 띄어져서 그 처마 하부 공간에서 신발을 벗고 약간 단이 올라와서 이 안에서 신발을 보관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트롤리처럼 생겨가지고 근데 저기에다가 다 신발 보관하게 되어 있는 형식이어서 이거는 약간 되게 옛날 시골집의 생활 양식 같은 느낌 좀 들긴 하네요. 마루가 있는 시골집. 특히 한옥 같은 데서는 현관이라고 할 만한 공간이 별도로 있지 않잖아요. 텐마루에서 그냥 신발 벗고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되게 그 경험 자체가 되게 시골집 경험 같은 느낌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안에서 사실 불필요하게 계속 고정적으로 현관 공간을 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마루로 똑같이 가니까. 어쩌면 이 야외를 이렇게 활용한다는 느낌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느낌이 들긴 하네요. 신발을 밖에서 신으니까. 맞아요. 아,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미지상도 그렇고 공간 활용도 그 산책로가 계속 이어져 있어야 되니까 신발이 그 공간을 차지하면 안 돼서 더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 경험상은 겨울에 밖에다 저렇게 시골집 가서 두면 신발 딱 신을 때 되게 춥더라고요. 춥더라고요. 네. 긴 집도 42L 정도 되는데 여기도 뭐 재료는 동일하고요. 노출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 내단열이고 이렇게 보면은 요 브릿지 쪽으로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구간이기도 하니까 들어오는 현관 빼고는 창이 얘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뒤쪽으로 나머지 마루 쪽으로 조금 텐마루 쪽으로 큰 창이 있는 것 같고 얘는 긴집이라는 이름답게 건물도 길고 위에 천창도 이렇게 요만큼 다 천창이에요. 네. 사람들이 우유곽처럼 생긴 건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중앙에 아일랜드형 주방이 있고 보면은 이제 이런 스탠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냥 딱 어디서 기성으로 보는 느낌이 아니라 다 제작된 것 같은 느낌이고 이런 것들도 되게 대칭이네요. 지금 보니까 평면도 보면은 이제 여기가 현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면은 이 화장실, 샤워실을 중심으로 거실이랑 침실 공간이 구분이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그 아일랜드 테이블 겸 거실로 쓰는 존, 여기가 텐마루.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베큐나 화로대 같은 거 두고 불멍하거나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후드 엄청 길게 위에까지 다 뽑아져서 나온 게 조금 특징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텐마루도 되게 존재감이 있게 그 형태를 조금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여기가 팔각집이라고 여기는 나머지보다 조금 더 큰 실이라서 5인까지 가능한 공간이고요. 앞에 두 군데는 2인, 2인에서 추가하면 네, 3인까지. 그래서 여기는 80제곱미터 정도 되고 그래서 베드가 보면은 킹 하나, 싱글 2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아까 앞전 거는 킹 하나였고 팔각 모양이라서 가운데 중정이 있는 디자인의 공간이고요. 평면으로 바로 가면 여기도 약간 대칭이에요. 여기 화장실이랑 이 샤워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침대 공간이 있고 다만 여기는 거실이고 여기는 주방 뭐 이런 식으로
형태적으로는 대칭이고 진입이 거실로도 되고 주방으로도 되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모여서 여기는 데크 활용을 할 수 있게 구획이 돼 있고 이제 뭐 중정으로 나무 황구로가 있어서 요 안에서는 이 중정으로 시선들이 조금 모일 수 있게 자연적으로 배려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조경도 되게 주 요소로 가지고 디자인을 했거든요. 건축은 건축가가 맡았으면 조경은 아예 조경가가 맡아가지고 디자인을 한 사례라서 계절별로 아니면 날씨별로 봤을 때의 느껴지는 감성이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 사진은 비가 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비가 왔을 때 툇마루에서 바라보는 뷰도 굉장히 좋고 다리보다 아래에 조성된 나무들이랑 풀 사이에서 무릉덩이가 자연스럽게 조성이 돼가지고 무릉덩이를 보는 모습도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강원도 쪽이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많이 쌓여서 눈이 왔을 때 그 지붕에 이제 눈이 있는 거나 길목에 눈이 계속 쌓여가지고 같이 형태를 이루는 풍경이 좋아서 꼭 어떤 날씨에만 가고 싶다가 아니라 한 번 오면은 이 날씨에도 한번 와보고 싶다. 계속 다른 형태의 집을 머무르면서 다른 계절로 오고 싶게 하는 마음을 들게 하는 게 또 하나의 컨셉인 것 같아요. 그 조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속되고 그리고 알아서 바뀌는 요소니까 이거를 조금 중심적으로 생각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조경이 진짜 저는 좀 다채로움을 극대화시켰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보통 조경이라고 하면 그 식물 자체의 주기에 따른 계절감만 이렇게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날씨에 대한 것도 반영을 할 수 있는 조경이라서 그 다채로움이 2배 이상 되도록 한 것 같아요.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는 게 저 전이 공간인 것 같아요. 예. 툇마루랑 저 원형 길이 그 계절을 더 잘 끌어들일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로 시선이 모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너머에 다른 동들이 같이 배경으로 보이는데 그게 그냥 이 안에서의 자연스러운 마을 풍경을 하나 만들어주고 있어서 그게 되게 큰 매력 요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스테이를 약간 교외에다가 한다고 하면 어쨌든 자연 속에 이걸 넣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서 또 조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한편으로는 되게 어색한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 이너서클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만든 조경이 있고 그 외곽으로는 기존에 있던 자연이랑 접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되게 명확한 제스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집 주변의 데크에서 보면은 이너서클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또 뒤로 내려가는 계단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해석을 명쾌하게 잘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독재 펜션을 빌리더라도 거기에 어느 정도의 마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실 그 면적이 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조경이라는 걸 보여주기에는 면적이 작은데 여기서는 원형이라는 틀 안에서 그 큰 조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완전히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집들이 사이사이에 같은 느낌의 디자인으로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신의 조경처럼 느껴지는 분위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배치도 보니까 또 각 집마다 개들만 가지고 있는 좀 마당을 좀 잘 배치를 했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 숙소 계획하시면서 그 브랜딩의 차원에서 정말 어디까지 신경 썼나 그거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보면은 숙소에 아까 그 조형적인 특성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키링을 제작해서 체크아웃 할 때 같이 이렇게 선물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웰컴 페이퍼라고 해서 그래픽 디자인을 같이 해가지고 이제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안내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각 동마다 실마다 구비를 해두고 계셨고 어메니티 같은 경우도 이제 친환경을 조금 고려를 해서 비누 형태 바타입으로 된 어메니티를 아예 디자인을 해가지고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 안에서 사용하는 리유저블 백도 같이 디자인을 하셨고 이런 측면에서만 봐도 이 공간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너에게 주고 싶고 그리고 나는 환경적으로 그래도 이런 거를 신경 쓰고 있다는 거를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고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 네, 이런 식으로 긴 집, 둥근 집, 팔각집 이런 식으로 형태로 알 수 있게 각 요소들을 그래픽화 해가지고 뭐 포스터로 쓰거나 컵에 프린팅을 해서 쓰시거나 그러니까 굿즈로 활용할 수 있게 디자인을 해놓은 게 있었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것도 제작하시는 분들하고 협업해서 이 공간에 맞는 뭐 샴푸, 바디 각각의 이 비누바를 디자인해서 제공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뭐 향에 대한 경험도 브랜딩을 같이 하셔가지고 숙소별로 이제 틸라이트라고 하시던데 이런 것들도 다 따로 구비를 해주셨고 처음에는 이것도 선물로 제공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 그릇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공용 숙소에서 게스트분들 오셨을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릇들도 도예하시는 분하고 협력해서 그 도예가의 작업을 공용 그릇으로 함께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아무래도 옆에 거주를 같이 하시다 보니까 생활감이 있는 식기류들을 같이 나누어 쓰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이것도 취향을 엿볼 수 있게 제공을 같이 해주시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군데군데 이런 수전의 마감을 돌로 하신다던가 이런 가구도 다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다 제작했구나, 맞추어져 있구나를 알 수 있게. 그 가구에 대한 스토리는 제가 봤는데 아예 디자인을 할 때 약간 사각 박스를 접은 형태처럼 해서 좀 기존의 가구보다 낮대요. 그래서 의자 같은 경우도 더 낮아서 앉으면 이렇게 쏙 들어가는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여기 같은 경우는 천창도 높고 천창도 아예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에 약간 폭 안기는 느낌을 담으려고 제작했다고 해서 뭔가 그런 건축에서의 의도하는 바도 가구에도 같이 넣는 게 다르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공하고 계신 조식은 5,000원 정도 추가 요금이 있는데 계절별로 다른 식단을 다른 식재료로 구성을 해서 제공을 하고 계신데 이것도 이제 어떤 식당에서 그 레시피나 이 구성을 자문을 받아가지고 계절마다 다르게 제공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 근처에 있는 저수지나 계곡으로 자전거 타고 산책할 수 있게 자전거를 대여해주기도 하고 요 옆에 보니까 전기차 충전하는 것도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 전기차 비율 제법 높아가지고 그런 게 고려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또 이런 데는 또 그런 없으니까. 주요 인접하지가 않으니까 맞아요. 곤란할 수 없으니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스토리도 뭐 앞에 어메니티 이런 거 하듯이 리유저블 백 이런 거 하듯이 스토리도 네, 계속 맞아요. 맥락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네요, 진짜. 자전거도 그거에 한몫할 것 같고요.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어메니티도 어메니티인데 이런 핸드워시, 바디로션 이런 것들도 예전에 비해서 정말 충분히 고급화된 것 같아요. 일단 일상에서도 그 어메니티의 상업 평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환대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런 걸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또 약간 그 정도로 갖춰지지 않으면은 그 포인트가 약간 실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반대로 네. 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이제 어메니티가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일회용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여기도 치약 칫솔은 제공 안 하더라고요. 저는 저번에 갔을 때 치약을 고체 치약으로 아예 주더라고요. 사실 이런 데서 고체 샴푸랑 이런 거 제공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약간 대체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 그 공용시설에서 맥주랑 와인도 판매를 같이 하는데 뭐 맥주도 맥파이 그리고 와인도 아는 어떤 업체에서 그 와인 리스트를 받아서 때때로 바꾸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 5만 원대에서 10만 원 초반대 정도까지 스펙트럼의 와인들을 구비를 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계셨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협업들 하고 있는 거를 로스트분도 오픈을 하셔서 대략 적어봤어요. 들어봤던 저희가 뭐 조경이나 가구나 뭐 이런 거는 침구류도 요즘에 뭐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브랜드들하고 협업을 하고 계셨고 이런 것들의 좋은 점은 확실히 이제 각 분야마다의 그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 질이나 완성도나 이런 것들이 담보되는 그게 되게 좋은 점이면서도 동시에 같이 각 분야에서의 서로 바이럴이 되는 게 되게 좋은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약간 아직 쇼룸이 없는 브랜드 입장에서는 저기 자체가 쇼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이런 조식 메뉴마저도 와인리스트마저도 그릇마저도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도 그러니까 허투루 하지 않고 다 뭔가 신경을 썼구나 이런 거를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요즘에는 소비자들도 저런 거에 대해 소비하는 거를 하나의 즐거움으로 조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거 자체가 컨텐츠인 것 같기도 해요. 실 하나에 들어가 있는 모든 요소들에 다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신경 쓴 제품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여기의 펜션의 가격이 그만큼 높은 이유도 되는 것 같고 그만큼 우리가 계속 신경 써서 또 리스트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을 좀 더 기대하게 되는 요소인 것 같아요.
다음은 또 색다른 경험이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기서 침구 어메니티 그릇 같은 거는 사실 소모품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저 퀄리티로 서포트 하려면은 비용적으로 진짜 운영비가 좀 많이 들 것 같기도 해요. 좀 궁금한 거는 이제 그 두 분이 조사하셨으니까 저 브랜드들이랑 이런 컨텐츠들 보면서 이 클라이언트가 약간 중심에 두고 있는 메시지나 생각이 어떤 것 같아요? 뭔 것 같아요? 저는 세련되고 막 그런 거보다 깔끔한 백자 같은 거 말고 저 그릇에서 느껴지는 요즘에 텍스처가 좀 거칠고 흙냄새 나는 느낌? 흙냄새 나는 느낌의 딱 그런 느낌의 거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약간 정말 자연스러운 거. 그래서 가구 같은 것도 이렇게 딱 각이 떨어진다던가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수공예적으로 만들었을 것 같은 느낌의 제작 가구들을 쓰시는 거나 다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간 제품들. 약간 진정성 베이스인 느낌이에요. 왜냐면 저 브랜드들이 사실은 저는 좀 낯선 다 브랜드들이라서 그러니까 저렇게만 나열해놓고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중심 아이덴티티가 뭔지가 조금 사실 잘 모르겠긴 하거든요. 뭐 누군가는 투박하다고 말하거나 마감이 매끈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매끈하지 않은데 자연스럽고 손때한 것 같은 그런 좀 편안한 공간을 지향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드는 것 같아요. 다음은 저희 아시아우스도 장난 아니거든요. 네.